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1.25% 상승해서 끝났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단기간에 상승폭이 많이 나왔죠. 반등한 폭도 큽니다. 근데 가격대를 지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격대는 고가 부근에 있다는 것. 만약에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계속 보유하세요. 뭐 떨어지면 판다,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이, 그쵸,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유를 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규를 내가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 부담 없는 정도, 예를 들어서 비중 한 10% 정도는 지금 매수를 해도 됩니다. 약간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에요. 자, 시장에 대한 움직임 먼저 볼게요. 한국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죠? 62평에 딱 걸려 있죠. 62평을 돌파해서 코스피가 여기 3월 달에 고가 정도를 회복하려면 2600포인트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나스닥의 시세가 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나스닥의 움직임이 지금 어떤가요? 단기간에 많이 하락한 부분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하락폭이 많이 발생한 거, 하락폭이 나스닥이에요. 이건 한국 시장이 아니에요. 나스닥이 무려 어느 정도 나왔죠? 26% 이렇게 빠졌습니다. 단기간에 거의 한 두 달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30% 정도 빠졌다. 자, 참고로 코로나 때 있죠. 코로나 때는 경기 침체에 들어갔었습니다. 이때 36% 정도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코로나급에 준하는 이 정도의 충격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당시의 그 상황을 보면 어떤 부분이 발생했죠?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가 발생했습니까? 잘 들으세요. 연준에서 개입했고 제로금리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를 관세로 인해서. 이 관세 누가 있죠? 트럼프가. 그렇죠? 자, 트럼프가 맘대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세 번째 안 돼라는 경고를 받은 겁니다. 첫 번째, 주식시장이 빠지면서 채권시장이 흔들렸다는 것. 그 채권은 미국의 국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준 의장을 금리를 안 낮춘다는 이유만으로 자르려 그랬거든요. 이랬을 때 시장이 주는 충격은 이 정도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죠? 지난주부터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경제 관련된, 그쵸? 이쪽에 대한 선호도, 트럼프 선호도, 즉 지지율이죠. 쪽만의 지지율은 40%를 하회했습니다. 지금 이제 취임한 지 100일 됐거든요. 그렇죠? 취임한 지 100일 됐는데 그때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 있죠.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바이든 대통령도 이때 당시에는 취임한 지 한 100일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었냐? 50%가 넘었습니다. 50% 초반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은 40%를 하회한 정도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세 번째 안 되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시장의 경고를 듣고 나서 어떤 부분을 했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나스닥이 15,000포인트를 하회해서 떨어지는 상황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연준에서 들어옵니다. 미국 정부가 그걸 방어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 금융권이 망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내비두겠습니까? 이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스닥에 대한 저가는 이미 나왔다. 그리고 일단 4월 달부터 관세가 진행이 됐잖아요. 물론 90일 유예를 받긴 했지만 그건 상호 관세를 유예를 받은 거고 10%의 보편 관세는 진행이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가장 빨리 뭐가 나와요? 경제 지표가 나오는 게 5월은 돼야 돼요. 5월 달까지는 시장이 눈치를 보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최악의 상황은 지나왔다. 지금 시장 기준에서 봤을 때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렇죠? 저점을 딱 찍고 2300포인트까지 이탈하는 상황이 나오고 나서 반등을 했잖아요. 2300포인트부터 2550포인트 정도 되니까 250포인트 이상 주가 상승이 나온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10% 이상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온 게 어디예요? 원전. 왜 그럴까요? AI. 지금 관세 문제로 인해서 AI 관련된 문제가 묻혀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앞두고 뭘 해야 된다? AI로 싸워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필요한 게 뭐예요? 원전. 왜? 전기 부족 사태가 있으니까. 자, 관련돼 있는 종목군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대일렉트릭.
단순히 원전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AI 시장에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보자는 겁니다. 원전이 제일 마지막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원전이 핵심입니다. GPU는 어차피 브로드컴 또는 엔비디아, 지금 엔비디아가 잡고 있지만 조금씩 브로드컴 쪽으로 약간 좀 그 시장의 파이를 나눠 가질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기업이 어디 있어요? 나스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하는 쪽 어디겠어요? 빅테크 쪽. 빅테크는 어디에 지원을 받아요? 미국 정부의 지원. 그럼 여기서 인프라를 깔아주는 건 어디예요? 미국 정부. 인프라는 뭐예요? 여기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쪽이고요. 지금 인프라 투자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돼요? 원전 쪽.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해진 수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최악의 구간을 지나오고 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기는 했어요. 4월 달에. 근데 왜 이렇게 뭔가 좀 더디고 장기 이평선을 이탈을 했느냐. 보세요. 현대일렉트릭은 실적 기준에서 봤을 때 이미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현대일렉트릭의 장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신고가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23년도 AI 붐을 만났고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면서 현대일렉트릭의 주가는 여기 3만원대부터 37만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가는 25년 1월 20일 날 45만원대까지 폭발적인 상승을 했죠. 15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온 거예요. 바닥부터 따지면 자 내용을 보시면 어때요? 2020년도는 코로나 때니까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서라도 22년도부터 바닥 따지면 어때요? 2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 45만원까지 20배 이상 주가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여기서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여기에 맞춰서 주가 상승이 나올 겁니다. 현대일렉트릭과 같이 간데 그게 아니라 현대일렉트릭이 올라가는 그 구간 내에서 실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다들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을 주가는 먼저 반영을 하고 나서 치고 달립니다. 그리고 비싼 상태에서 실적의 예상치를 상회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가요. 1차 상승 언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 2차 상승, 실적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시세. 1차 상승과 2차 상승의 폭은 거의 비슷합니다. 상승한 구간을 보면 여기서부터 실적 확인하고 24년도에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 같죠. 근데 10만 원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45만 원까지 거의 한 4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근데 10만 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신고가 만드는 상황. 대략 한 2만 원부터 시작하면 10만 원까지 몇 배? 5배 정도. 그렇죠? 비슷한 상승폭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가 버리고 실적은 추가적으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예상치를 넘어설지 못 넘어설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맞출 수 없으니까 실적이 좋아지기 직전까지 아니면 사상 최고 실적을 돌파하는 그 구간까지만 매매를 하고 이쪽의 시세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앞서서 말씀도 드렸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왜? 원전 생태계가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도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 쪽에서 이쪽에 대한 투자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조용한 이유가 왜 그래요? 관세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락가락 하는가 봅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 뭐예요? 만약에 내가 신규를 고려한다. 한 10% 정도 비중으로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20% 이상. 저는 대략 한 30%에서 한 40% 정도 보유를 하기를 추천드리는데 20%부터는 실시간 타점, 그렇죠?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우리가 보유 기간을 어떻게 줄여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돼요. 전망치 자체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AI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이쪽에 대한 막대한 전력 소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원전 말고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뉴스케일 파워죠. SMR의 주가 얼마나 상승폭이 나왔나요? 24년도에 15배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좋아지니까. SMR 실적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왜 올라가요? 앞으로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 건데 상관 있나요? 우리는 주가가 상승하는 즉 선반영 구간에만 맞춰서 매매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근데 지금 상황 즉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상황은 지금
시세의 초입 구간에 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고 여기서 언제 팔까 그걸 고려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언제 살까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모든 주식 시장에서의 시세가 이런 식의 상승세가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선반영하는 상황이 나와야 초과 시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내용을 보면요. 코스닥 약세 오늘 같은 경우입니다.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 중급 종목들 시가총액 조단위급의 바이오 모두 약세 마감했다.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고요. 한미반도체가 슈퍼 을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화해를 신청했음에도 한미반도체가 약간 좀 깐 것 같아요. 근데 한미반도체 쪽, 즉 반도체 쪽도 이제 공략할 때가 됐다. 근데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실시간 타점까지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 제가 계좌를 오픈해서 다 인증할 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 이 내용 뭐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매수 기회로 활용한다.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일단 보유 종목 관련된 내용은 알테오젠, ABL바이오 오늘 전량 매도 완료. 총 60에서 70%대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을 포함해 바이오는 조정을 받아도 주도주에서 흔들릴 수가 없는 구조다. 바이오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는 단기간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알테오젠 매수 구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전체 보유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는 저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타점을 보는 것,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AI 쪽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관세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이 미국 내에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원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너네가 줄 수 있는 거 일단 갖고 와봐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먼저 줄 수 있는 걸 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4월 2일 날 똑같이 관세를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일본 내각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총리가 직접 갔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뭘 원하는지 이야기를 하면 맞추겠다고 다 이야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너무 큰 사고를 쳐놓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계속 주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이 안정화가 됐고, 안정화가 되는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빨리 올라왔다. 이 구간에서도 저는 이쪽 구간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실시간으로, 그렇죠?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실제 확인을 시켜드리면 두산에너빌리티, 자 내용 보시면요. 자, 실제 타점 4월 10일부터 제가 다시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쪽 구간 4월 10일, 그쵸? 두산에너빌리티 시장가 매수 이런 식으로 딱 요 날입니다. 반등 확인한 첫날 시가에 바로 공략을 시켜드렸고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부분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쪽 구간에서 뭐 최근에는 주가 움직임이 좀 안 좋지만 전체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구간에서 어때요?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매수 구간 잡았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신고가 확인하고 횡보 이후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그랬을 때 30%대 수익 구간 꾸준하게 나오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바이오 쪽에서 보면 H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움직임인데 어때요? 신고가 만들고 다시 매수 구간, 그렇죠? 이만큼 수익. 이때 수익이 30%대입니다. 31.9%. 그리고 여기서 수익. 여기도 거의 한 20%대. 그리고 하한가 맞고 물론 여기서는 다 매도가 됐고요.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마지막으로 20%대 수익 구간 만들고 나서 그렇죠? 매매를 안 했다는 점. 왜? 시세 확인이 안 됐으니까. 자, 최근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한화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신고가 구간.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좁히는 과정에서 이격 좁히는 과정에서 다시 매수 구간 잡은 결과 또 30%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하나오션 수익도 보세요. 57%대 수익 구간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0% 이상씩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론적인 부분은 내가 뭘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그쵸? 2주 동안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고, 그러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악의 구간은 지나왔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매수 구간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매매한 내용을 보면, 그쵸? 계속해서 부달 매수하고 있죠. 근데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 물론 이쪽 구간에서 하락한 부분이 있었지만 여기서 뭐가 있었다? 트럼프의 큰 사고가 있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최악의 구간에서, 종목이 최악의 구간을 맞는다? 그러면 기업 측의 문제니까 구제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시장은 구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채 시장과, 그쵸? 미국 정부 국채 시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해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실시간 타점,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은 여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한데, 입장 링크를 제가 보내드려야 되니까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 있죠. 그리고 실제 5월달이 되면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올 겁니다. 이제 관세 발효 이후에 그 경제 지표들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